네, 사장 골격근갑 운동 최대 근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 10번째 시간입니다. 유형학은 3번째 시간이고, 이번 시간의 제목은 직립대 보행 근력, 제가 이렇게 이제 정했고, 직립보행이라는 말은 똑바로 서서 걷는다는 뜻이에요. 똑바로 서서 얼마나 걸었어요, 여러분? 여태까지 얼마나 걸으셨어요? 보통 돌전에 걷는 분들도 계신데, 돌부터 걷는다고 하면 지금까지도 직립보행 끊임없이 하시는 거죠. 요걸 표현하는 말이 장기간이에요. 장기간, 하루 일과로 치면 장시간이죠. 하루 중에 가장 많이 하는 행위가 직립보행 아닌가? 물론 저는 잠을 더 많이 자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움직임에 있어서는 직립보행을 가장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쵸? 하루 종일 뛰어다니시는 분은 안 계실 테니까. 장기간 직립보행을 수행하는 골격근은 뭐 해야 돼요? 그럼 수축을 해야죠. 그쵸? 장기간 수축을 한다? 그 과정에서 힘을 생성하고 그 힘으로 직립보행을 수행하는 거니까, 장기간 수축하는 이 근육에게 여러분들이 체력 요소를 준다면 뭘 주시겠어요? 근파워? 직립보행을 하는데 근파워가 필요한가? 순발력, 민첩성 이런 거 아니죠. 어떤 거죠? 장기간 수축하는 거, 그럴 능력, 피로에 강해야 되겠죠. 근지구력이겠죠. 그쵸? 아, 그런 거구나. 근데 원시 시대로 돌아가면 이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다 호랑이를 만났네. 호랑이를 만났어요. 맞서 싸우든지, 맞짱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맞서 싸우든지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갈 때 직립보행으로 도망가는 사람이 있을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웬만한 배짱 갖고는 직립보행 갖고 못 갑니다. 예, 도망을 못 간다는 얘기예요. 뛰어가야 되겠죠. 뛴다? 한 달 뛰어요? 일주일 뛰어요? 하루 종일 뛰나? 그거 아니죠. 호랑이를 피해서 단시간 뛸 거예요. 그쵸? 단시간 뛸 거고, 단시간 뛴다는 얘기는 단시간 수축을 유지한다는 얘기고, 그 수축하는 힘으로 뛰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필요한 체력은 뭐겠어요? 예, 근지구력보다는 단시간 빠르게 가야 되니까 근파워겠죠. 근파워라는 말 속에 숨어있는 얘기는 근력과 스피드, 이런 것들이 숨어있어요. 순발력 이런 것들. 그쵸? 아, 이런 거구나. 그러면 얘는 장기간 수축하는 이 근육들은 피로에 강해야 되겠죠. 장기간 수축에 대항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연료를, 지방을 사용할 거고, 단시간에 수축을 해서 힘을 생성하는 근육들은 탄수화물을 사용하겠다라는 얘기죠. 아, 그런 거구나. 그러면 이런 유형의 근육도 있고 이런 유형의 근육도 있다는 얘기네.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타입 1이라고 했던 거예요. 타입 1. 요거는 타입 2라고 했던 거죠. 요건 물론 A가 있고 B가 있다는 건 알죠. 아시겠죠? 우리가 다 공부를 했으니까. 아, 그런 거구나. 근데 지금 제가 직립보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보행 입장에서 보면 되게 기분 나빠요. 직립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게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애기들이 이제 영아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움직이지 못합니다. 거의 그냥 움직이는 수준이죠. 누워서. 그러다 이제 뒤집기를 막 반복하다 보면 근력이 생겨요. 그러면 기어요. 기다가 하체의 근력, 하지의 근력이죠. 하체 근력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균형 감각, 신경계입니다. 요게 발달하면 아이가 씁니다. 똑바로. 그걸 직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직립했다고 바로 보행 못해요. 4발 자전거 타던 사람이 보조바퀴 뗐다고 해서 두 발 자전거 타고 막 달리지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체의 근육이 더 발달하고 균형 감각이 더 성숙되면, 신경계가 더 성숙되면, 그리고 얘네들이 잘 협응을 하면, 그런 걸 협응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협응을 하면 그때서야 이제 보행이 가능해요. 그쵸? 아,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직립과 보행은 격이 다르네. 거북이 입장에서 달팽이랑 같은 취급을 받으면 되게 기분 나빠요. 거북이가 훨씬 빠른 거죠, 달팽이보다. 달팽이가 거북이 등에 타면 멀미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옛날에 했단 말이에요. 그죠? 아, 그러니까 보행은 가동관절을 움직여야 되므로 더 강한 근력이 필요하구나 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보행을 하시던 노인분께서 보행을 못 하세요. 그러면 직립은 가능하시겠죠. 그쵸? 그리고 직립도 못 하신다 그러면 침상 생활을 하실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쵸? 아, 그러니까 요 상황 있잖아요. 보행에서 직립으로 가는 요 상황에서 사고가 빈번하다. 그런 사고를 뭐라고 그래요? 낙상사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낙상사고가 발생하는 이유, 보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니까. 보행은 직립보다 훨씬 강한 근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근력을 책임진다. 타입 2 섬유예요. 타입 2 섬유가 감소하니까 보행을 하기 어려워지고, 그래서 낙상사고가 발생한다 라는 거예요.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근육량이 감소한 거죠. 타입 2 섬유가 감소하는 건. 이런 걸 뭐라 그랬죠? 근감소증. 아, 근감소증이라는 얘기는 근육량이 감소하는 것인데, 근섬유 중에 타입 2 섬유가 감소하는구나. 그러므로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빠른 시기에 운동이라는 예방접종, 그걸 시작해야 되는구나 라고 제가 학생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런 것도 있겠네. 요 장기간 수축하는 근육들은 근지구력, 단기간 수축하는 근육들은 근파워니까 아무래도 얘는 좀 강한 자극이고 얘는 좀 약한 자극일 거 아니에요. 요게 all or none, 실무율과도 관계가 있고 사이즈 프린시플, 크기의 원리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개념과도 연관이 있겠구나 라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그것과 관련해서 신경학적 분류, 신경학적 요인, 최대 근력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학적 요인들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해 보겠다라는 얘기죠.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